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지난주는 정말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급 하락으로 시작된 장은 다음날 바로 급반전을 하며 큰 상승을 다시 이뤄냈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신흥국 시장 투자를 위한 투자 이동, 북한발 위기 등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각각의 이유 모두 당시의 상황을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각국 정부의 지원 아래 상승하고 있던 주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실물 경제와 계속해서 이격을 벌리고 있는 주가의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 시점을 맞출 순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주린이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며 지금까지의 수익이나 투자금을 지켜나가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급락 때마다 채권, 주식 할 거 없이 모두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현금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지수 예측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보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수요가 이어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주목받았지만 그중 단연 돋보인 회사가 둘 있었죠.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6월 18일 기준 각각 25만원과 26만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회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15만원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만큼의 상승을 단기간에 이뤄낼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20조 원가량 증가한 41조 원대의 주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 중 웹툰과 커머스 분야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올 들어 추진 중인 핀테크 사업까지 더하면 하반기까지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글로벌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네이버 웹툰의 국내 매출과 비교해 해외 매출이 유의미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사업의 중심을 점차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인데요. 올 코로나19의 여파로 그 매출은 더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전년 5월 대비 올 동월 매출이 7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국 매출액은 143% 급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웹툰이 자체 IP를 통한 글로벌 웹툰 시장 저변 확대에 성공한다면 그 성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네이버 웹툰이 본사를 옮긴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약 8,764억 달러에 달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에선 인쇄물을 통한 만화를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만화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IP를 통한 다양한 매체로의 진출 역시 기대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식 디즈니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때 지식인과 파워블로그로 성장하던 네이버는 이제 커머스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의 변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색부터 시작해 구매,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편리성이 돋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네이버 페이를 통한 결제의 경우 2019년 기준 간편 결제 시장에서 16%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해 정부의 간편 결제 규제 완화의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페이로 결제할 수 없었던 항공권이나 고가의 전자부품, 대학 등록금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2019년 기준 누적 가입자 3천만 명, 월 이용자 1250만 명, 1년간 거래금 16조 원 규모의 네이버 페이의 성장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빼먹을 수 없는 네이버의 분신이 하나 있죠. 바로 라인입니다. 라인은 동남아와 일본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플인데요. 라인 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라인은 어느 나라 회사일까? 이 문제의 해답은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린이톡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채널인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느 나라의 회사이냐라고 따지기보다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로운 현재의 시장 속에서 어떤 나라의 회사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오일의 경우 대주주가 사우디의 아람코인데 이 회사를 그럼 사우디의 회사이냐 아니면 한국의 회사이냐 하고 다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의 탄생 비화를 잠깐 소개하자면 한때 일본의 검색 엔진 시장으로의 진출을 꿈꾸던 네이버와 한 게임의 합작 법인인 NHN에서 야후재팬의 야성에 밀려 우회된 진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탄생한 것이 바로 라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완성된 시장인 인터넷 기반의 검색 포털 대신 새롭게 성장하는 모바일 환경을 공략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주요한 전략으로 일본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끌어내었죠.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본론을 얘기하자면서 라인의 탄생에 대해 주저리 말이 길어졌는지 이해하셨을 텐데 이는 최근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 이용자가 약 8천만 명에 이르는 라인과 5천만 명에 이르는 야후가 힘을 합친다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카카오가 한때 한국 포털 사이트 기업 중 2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다음을 인수하고 나서 카카오 페이지와 여러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던 것을 떠올려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동안 라인은 일본 픽테크 사업에서 1위인 라쿠텐페이에 맞서기 위해 상당 기간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3위의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야후재팬의 페이페이와 힘을 합친다면 일본의 핀테크 시장을 장악하고 그간의 출혈 경쟁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빼앗긴 일본 이커머스 시장의 1위 역시 라인과 야후재팬의 협업을 통해 탈환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커머스 주요 사용층인 10에서 20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이커머스 사업이 합쳐지면 더욱더 큰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굵직굵직한 사업들 외에도 네이버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산업과 네이버 랩스를 통한 다양한 기술 개발 및 밴드를 이용한 온라인 수업 지원 사업까지 전방위적인 사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과거의 화석이 될 뻔했던 네이버가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카카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